사진의 구도라고 하면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하게 활용되는 그리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로 3 곱하기 3 그리드를 이용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4 곱하기 4, 5 곱하기 5, 4 곱하기 3 등 여러 가지 변형된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본 3 곱하기 3 그리드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하니까 3 곱하기 3 그리드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세요. 찍은 여러 가지 사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누르고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카메라가 나와요. 여기서 이쪽을 누르시게 되면 설정이죠. 설정을 누르면 내려가시다 보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누르시고요. 지금 3 곱하기 3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사각형이라고 나오죠. 사용 안 한 상태인데 3 곱하기 3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카메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리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리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구도를 잡는데 활용하게 되겠죠. 첫 번째로 수평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 펜스 부분이 기울어져 있죠.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수평이죠. 꺼도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리드 시스템을 수평 잡는 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켜보면 자, 이게 벌써 어긋나 있죠. 자, 하지만 지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전부 다 완벽하게 수평이 맞았죠. 자,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이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그리드 시스템에서 수평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수평이 정확하게 잘 맞았어요. 그리드를 켜보면 아주 깔끔하게 수평이 잘 맞았죠. 아주 안정적인 느낌을 주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수평을 맞출 때 중요한 부분은 요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다른 부분들은 수평이 다 맞았어요. 자, 여기 난간 부분하고요. 자, 이 위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수평이 거의 다 맞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어때요? 야, 여기 삐뚤죠?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죠? 이 수평을 잡으실 때 무조건 이 그리드랑 맞추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카메라와 피사체의 수평도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기에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와 물체가 지금 위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위에가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수평으로 나와요. 하지만 지금 물체가 여기 있고요.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찍는데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카메라하고 가까우니까 크게 나올 수 있고요. 이쪽은 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작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피사체 자체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어때요? 수평을 맞추려고 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긴 물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카메라와 이 물체가 수평을 이루게끔 찍으셔야 이 그리드에 맞는 수평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불안하면서도 어딘가 기울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 수평을 켜보면요. 그리드를 켜보면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맞췄네요. 하지만 이 사진은 약간 어긋나 있죠. 이 정도 차이로 그렇게 불안한 걸 느끼게 되느냐? 자, 이게 바로 카메라와 피사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삐뚤어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경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광장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펜스가 쳐져 있죠. 찍을 때 이렇게 찍은 거죠. 그리고 렌즈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찍히니까 이쪽은 멀기 때문에 작게 나오고 여기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수평이 그렇게 많이 틀어지지 않았더라도 여기와 여기 차이가 큰 거죠. 이 계단 하나하나의 두께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큰 차이로 느껴지겠죠.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자,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드를 수평을 잡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교차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보통 뭐 3분할 뭐 이렇게 얘기들 하죠. 예, 근데 이 교차점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그리드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보시면 그리드 선들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자, 이 네 개의 교차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키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구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꼬마 둘이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찍었죠. 이런 것들은 꼬마들을 앞으로 오라고 그러든지 뒤로 가라고 그러든지 하기가 힘들죠. 꼬마들은 정확한 위치 잡기도 힘드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단 꼬마들 둘을 세워놓고요. 이제 위에서 보면 카메라를 이 정도에 두고 이렇게 봤더니 그리드가 이렇게 벗어났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교차점에 피사체가 위치시키게 찍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딱 이렇게 위치시켜라 이건 아니죠. 항상 유도리 있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근처에 위치를 시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구도가 안정적이고 깔끔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아까는 이제 둘이 있었는데 지금 피사체가 하나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정확히 피사체가 위치시켜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드에 위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교차점에 위치시키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시선이 지금 이쪽을 보고 있죠? 시선이 보는 곳은 비워라.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되겠어요. 이 여성분을 예를 들어 이쪽에 위치시켜요. 그러면 시선이 이쪽을 보고 있죠. 이거는 완전히 망한 사진이 되겠죠. 항상 명심하세요. 시선, 그 다음에 열린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여성분은 얼굴만 돌려 있는데 몸통이 이제 돌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비워두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그리드에 정확히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부분이라고 하죠. 지금 몸통이 앞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쪽 방향을 몸통이 보고 있죠. 얼굴도 이제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을 비우는 거죠. 두 번째예요. 시선 둔 쪽을 비워라. 그 다음에 열린 부분 쪽을 비워라. 꼭 명심하시고 찍으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진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열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선이 정면을 보고 있죠. 그리고 주제가, 이 피사체의 주제가 하나죠. 이럴 때는 그리드의 중간에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정확하게 들어갔죠. 그죠? 이런 것들은 작가분들이 찍는 사진은 아주 정확합니다. 자, 이런 꼬마를 이런 데다가 위치를 시키면 주제가 옆으로 비껴나 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아예 정확히 중앙에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아무리 눈썰미가 좋다고 해도 그냥 그리드 없이 중앙에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찍는 사람도 그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리드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경우도 정면을 보고 있죠, 꼬마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드의 중앙에 위치되게 돼 있죠. 보시면 자,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오차가 없는 정확한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무조건 그리드 키고 찍은 거죠. 이 부분도 보시면 그리드를 켜보면요, 정확합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들어가죠. 이분은 아예 정석대로 찍는 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꼬마 또 한 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 와 있죠, 그죠? 하지만 지금 이제 주제 부분에서 이 중간을 그리드에 이쪽에 갖다 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 꼬마가 이제 옆으로 너무 밀려나니까 이 꼬마를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 꼬마는 또 이 중간에 딱 프레임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활용하는구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진들을 많이 여러분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 사진도 보시면 그리드에 이렇게 위치가 돼 있죠. 근데 좀 어긋나 있지 않냐? 그리드를 활용하라는 거는 그거를 최대한 이용하라는 거지 정확하게 갖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그리드 시스템의 칸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 그리드는 무시했죠. 그리드 교차점들은 무시를 하고요.
칸을 활용했습니다. 이쪽 칸을 채웠죠? 예,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극명한 효과를 봅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대신 이렇게 했을 때는 배경이 너무 돋보여 버리면 안 돼요. 이때는 배경을 많이 날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케라고 하죠. 배경이 아주 멀리 있거나 이럴 때는 이쪽만 도드라지게 보여서 효과를 더 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평과 그 다음에 교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번째 칸은 이제 점점 응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교차점뿐만이 아니고